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22번째 강의이고요. 드디어 파트 3, 베를로그 HDL로 구현하기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트 3는 본격적인 과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파트 4를 하기 전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학습하셨었던 베를로그 HDL로 설계하고 또 시뮬레이션하고 신세시스 단계까지 하셨던 것에서 확장해서 배치 배선까지 해서 FPGA로 보드상의 실습 키트상에 장착되어 있는 FPGA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그래서 보드상에서의 동작 테스트까지를 해보는 단계인데 본격적인 파트 4에 앞서서 좀 가볍게 하드웨어도 익히고 또 FPGA로 다운로드한 그 플로우를 한번 익혀보면서 작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과제의 형태, 개발 과제의 형태를 한번 맛보기 위한 그런 단원이 파트 3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 텍트 스위치와 LED 표시 실습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1판, 2판에서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3판에서 좀 가벼운 프로젝트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베를로그 HDL로 구현하기 파트 3에서는 먼저 FPGA에서 외부 입력을 받아서 또 FPGA 내부에서 처리해서 다시 FPGA 외부로 출력하는 그런 그 작은 과제를 이제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상에 장착되어 있는 FPGA로 실제로 그 보드의 동작을 테스트해 보는 것까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PGA 개발 플로우를 익히는 것도 이 파트 3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FPGA로 구현하는 플로우 기억나세요? 거의 첫 번째 강의에서 다뤘었던 내용인데 설계를 위해서는 이 플로우를 따라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착상 단계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사양을 작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로 설계, 베를로그 HDL로 코딩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작을 검증하는 컴퓨터상에서 논리적인 검증을 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 배치 및 회로 합성 단계인데, 핀 배치, 지금까지는 이제 회로 합성을 했었는데, 신세시스를 하셨었는데, 보드상의 FPGA에 그 다운로드를 하고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출력에 대해서 FPGA의 어떤 핀에 연결되어졌는지를 핀을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FPGA가 장착된 PCB로부터 그 FPGA가 입력을 받을 때 정확한 핀에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입력을 FPGA 회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엉뚱한 핀에다가 배치해 놓으면 그리고서 다른 핀에서 입력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출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입출력 모든 핀에 대해서 핀을 배치를 해야 돼요. 오늘 실습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오늘 강의를 학습하시고 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배선입니다. 그래서 입력 핀으로부터 내부의 그 로직 소자들, LUT나 플립플롭, 뭐 메모리 이런 것들에 사용되어진 그 회로 합성에 사용되어진 그 소자들의 입력으로부터 또는 그 소자들 내부 간의 연결, 그 다음에 최종 결과에 대해서 핀으로 FPGA 출력 핀으로 연결되어진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소자들을 배치하고 또 이들을 연결하는 배치 배선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 테스트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렇게 그 FPGA로 다운로드하기 위한 파일이 갖춰지면 실제로 보드에 전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운로드 커넥터를 장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작을 테스트를
하도록, 그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실험에서 할 수 없었던 실제 보드상에서의 동작을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플로우를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이제 텍트 스위치와 LED 표시 실습, 개정된 3판의 6.1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착상 단계, 무엇을 어떻게 구현할까? 실습 키트에 있는 텍트 스위치 2개와 LED로 어떤 이제 동작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텍트 스위치를 뭐 버튼 스위치라고도 하고 또 키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개의 키에 대해서 두 키가 모두 눌렸을 때, AND 조건일 때, 또는 둘 중에 한 키가 눌렸을 때 어떤 그 오화 펑션에 대해서 구현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키도 누르지 않으면 LED가 켜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모든 LED가 오프되고요. 그 다음에 두 키 중 하나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오화 LED가 켜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키를 모두 누르면 오화 LED도 켜지고 AND LED도 켜지고, 이래서 뭐 오화와 AND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문외한이나 어린이들에게 오화의 개념, AND의 개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키 제로 또는 키 원, 오화가 눌려졌을 때 하나가 켜진다. 그리고 둘 다 AND 조건이 됐을 때 AND LED가 켜진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쉬운, 이해하도록 돕는 어떤 그런 키트를 구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LED의 숫자는 쉽게 생각하면 두 개죠. 하나는 이제 AND LED, OR LED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만일 키 제로가 눌려졌을 때 키 제로가 제대로 눌러졌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LED, 또 키 1이 눌려졌을 때 제대로 눌려졌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키에 대응하는 LED를 생각한다면 키 제로 LED, 키 1 LED, 그래서 엔드와에서 이렇게 4개의 LED로 구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오늘 실습에서는 이렇게 4개의 LED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드에서의 구현할 동작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무 키도 누르지 않으면 모든 LED가 오프되고, 키 제로를 누르면 키 제로 LED와 오화 LED가 켜지겠습니다. 그리고 키 1을 누르면 키 1 LED가 켜지고 또 오화 LED도 켜지고요. 그 다음에 키 제로와 키 1을 모두 누르게 되면 키 제로 LED, 키 1 LED, 오화 LED, 그리고 AND LED까지 4개의 LED가 모두 켜지는 이런 어떤 보드의 동작을 하는 그런 회로를 FPGA의 내부에 구현을 해서 보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드웨어를 파악을 할 텐데요. 먼저 텍트 스위치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개의 키인데, 키 0, 키 1, 이게 FPGA의 입력 포트로 연결이 되고요. 각각의 키들은 10kΩ 저항을 3.3V로부터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키 0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3V와 그라운드 사이에는 104, 100 나노페러드짜리 캐패시터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병렬로 텍트 스위치, 버튼 스위치라고도 할 수 있고, 키라고, 푸시 버튼 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보면, 누르면 그라운드와 이 키 제로 라인이 쇼트가 되니까 0V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띄면 3.3V로부터 전류가 공급이 되면서 캐패시터가 충전이 돼서 점점 전압이 상승하면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하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눌렀을 때 로우, 떼었을 때 하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버튼 두 개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FPGA에 입력되어지는 키 제로와 키 1의 키 1, 이 선과
이 버튼의 상태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누르지 않았을 때는 하이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눌렀을 때는 그라운드와 쇼트가 되니까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캐패시터의 역할은 뭘까요? 캐패시터의 역할은 자, 이제 처음에 여기가 이제 누르지 않았을 때 하이였어요. 근데 누르는 순간 이게 기계식 스위치이기 때문에 접점이 한순간에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붙으면 로우가 쭉 유지가 될 텐데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눌려진 스위치가 접점이 완벽하게 붙어 있는 상태까지 가는 중간 단계, 접점이 약간 불안정하면서 서서히 컨택이 시작되면서 꾹 눌려질 때 그 사이에 지직 하면서 그 붙었다 뛰어 떨어졌다를 조금 반복하다가 이제 꾹 붙게 돼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빠르게 눌러도 한 번에 이런 어떤 지지직거림 없이 붙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기계 스위치의 한계고요. 그 다음에 뗄 때도 마찬가지예요. 캐패시터가 없다면 지지직거리면서 완전히 떨어져서 접점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이제 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만일 이런 그 펄스 형태가 누를 때도 몇 번 발생할 수 있고 뗄 때도 몇 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거를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카운트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눌렀을 때 1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하이로 올라갈 때를 1 증가시킨다라고 해도 한 번 눌렀다 떼는데 카운터 값이 불규칙하게 랜덤하게 여러 개가 막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바운싱이라고도 하고 채터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순차 회로에서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 캐패시터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이였다가 로우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바로 로우로 떨어지질 못하고 이 캐패시터에 충전되어 있던 차지가 방전이 일어나요. 전압이 조금씩 떨어지려고 했는데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방전이 잘 안 일어나고 또 방전이 안 일어나고 하다가 완전히 붙고 나면 그때부터 쭉 방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방전이 돼서 그라운드가 됐다가 거꾸로 이제 올라올 때는 로우에서 충전이 되려고 그러는데 충전이 조금 되려고 그러다가 다시 방전되고 충방 하다가 완전히 붙으면 그때부터 쭉 올라가서 천천히 하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캐패시터가 있으면 이렇게 쭉 방전이 되고 쭉 충전이 되고 한 번 들을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그 FPGA 내부에서는 이런 입력을 받으면 하이로우밖에 그 내부에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절이 어디에선가 하이였다가 로우로 바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연절이 어디에선가 로우였다가 하이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FPGA 내부에서는 깔끔한 입력 펄스처럼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패시터의 역할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눌려지면 켜지고 떼면 꺼진다. 그럼 사실 이 중간 것들은 이렇게 된다 해도 우리 눈에는 이게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떤 스위치나 이런 거로 동작할 때 캐패시터가 있으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하나의 펄스가 FPGA로 인가되어진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LED 회로를 좀 살펴볼게요. LED 컨트롤 회로. LED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3.3V 전원에서 LED를 거쳐서 저항 1kΩ을 거쳐서 FPGA에 연결이 돼요. 근데 FPGA의 상태가 하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쪽도 하이, 이쪽도 하이니까 전압차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FPGA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근데 FPGA 쪽을 로우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하이와 로우 사이에 전압차가 있으니까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지겠습니다. 그래서 FPGA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럼 얘가 입력인가? 전류를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얘를 하이로 설정을 할 거냐 로우로 설정을 할 거냐, 그것을 FPGA가 하이를 인가하거나 로우를 인가하는 이 출력 포트의 상태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다 FPGA의 출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LED 0, 1, 2, 3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PGA 출력이 LED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이를 출력할 때는 LED가 꺼지고요, 로우를 출력할 때 LED가 켜집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고요. 물론 뭐 반대로 구성할 수도 있는데 통상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LED에 안정적인 전류를 공급하면서 불밝기를 양호하게 갖고 가는데, 이렇게 FPGA 입력 쪽에서 하이로만 설정해주고 전류는 3.3V 전원 전압으로부터 받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저항의 역할은 로우가 같은 로우가 된다 해도 I는 R분의 V니까 전압차가 일정할 때 저항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물론 저항값이 고정되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LED의 불밝기가 일정하겠습니다. 즉 LED의 불밝기를 조정을 하는 역할이 저항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동작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키가 입력할 때 FPGA 포트에서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느냐, 누르지 않았을 때 뭐라 그랬죠? 하이가 입력이 되고요, 눌렀을 때 로우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LED 출력 제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 시키려면 로우를 출력해야 되고요, 오프 시키려면, 끄려면 하이를 출력을 해야 돼요. 생각하셨던 개념에 약간 반대인가요?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키매트릭스가 실습 키트의 우측 하단 쪽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키 제로와 키 원, 텍트 스위치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르면 핀들이 슈트가 벌어지고요, 떼면 핀들이 오프가 돼서 스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텍트 스위치, 컨택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ED는 LED 제로가 나눗셈 버튼 옆에 있는 것이 LED 제로고, 곱셈 버튼 옆에 있는 것이 LED 1, 그 다음에 뺄셈 버튼 옆에 있는 것이 우아 LED, 그 다음에 덧셈 버튼 옆에 있는 것이 AND LE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출력 조건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동작에 따른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입력 키0, 키1이 있고요, 오른쪽에 4개의 LED, LED 1, LED 0, 우아 LED, AND LED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의 동작이 둘 다 뗀 상태, 하나만 누른 상태, 둘 다 누른 상태, 이렇게 볼 때 출력은 꺼졌느냐 켜졌느냐, 그래서 둘 다 뗐을 때는 하나도 켜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키 제로가 눌려졌을 때는 LED 제로와 우아 LED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키 1이 눌렸을 때는 LED 1과 우아 LED가 켜지고, 그 다음에 둘 다 눌렀을 때는 당연히 키에 연계된 LED 1과 LED 제로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우아 LED도 당연히 켜지고, 그 다음에 AND LED도 드디어 둘 다 눌렀으니까 켜지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작에 따른 정리고요. 다음에 이제 입출력 전압에 따른 정리를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그래야지 FPGA 내부에서 입력이 하이냐 로우냐에 따라서 디지털 로직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입력 키 1.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입력이 뗀 상태를 이제 바탕을 흰색으로 뒀고요, 누른 상태를 청록색, 약간 형광색이 나는 청록색, 그 다음에 출력은 꺼졌을 때가 흰색이고 켜졌을 때가 노란색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다음 정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뺀 상태에서는 하이가 들어오고요. 누른 상태에서는 로우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꺼진 상태가 하이를 출력하고 켜진 상태가 로우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디지털 펑션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입출력 전압 조건은 그대로 두고 하단에다가 디지털 이때 입력들에 대해서 어떤 디지털 펑션으로 정의를 해야 되느냐. LED1은 키 1의 상태와 동일해요. 하이가 들어올 때 하이를 내보내고 로우가 들어올 때 로우를 내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펑션을 키 1을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LED 제로도 키 제로와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키 제로를 바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OR LED를 보면 둘 다 하이일 때만 하이고 둘 다 하이가 아닌 경우에는 로우가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둘 다 하이일 때 하이고 어느 거 하나라도 로우면 또는 어느 거 하나라도 로우면 로우가 된다. 이게 불리한 펑션으로 보면 이게 AND 펑션이죠. 그리고 LED AND의 동작 조건을 보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하이면 하이고 둘 다 로우일 때 로우예요. 불리한 펑션으로 보면 이게 OR 펑션이 되죠. 그래서 동작적으로는 둘 다 눌렀을 때를 기준으로 볼 때 둘 다 눌렀을 때에 대한 AND 조건이 불리한 펑션적으로 게이트적으로 디지털 회로적으로 보면 OR가 되고 두 입력에 대해서 OR을 처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OR가 오히려 불리한 펑션 디지털 회로적으로 보면 둘 다 하이일 때 하이가 내주는 AND 펑션이 된다. 이거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랫단에 보면 이제 디지털 펑션에서 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버튼 언더바 AND 언더바 LED.v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생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1번 라인에 모듈 선언이 있고요. 버튼 언더바 AND 언더바 LED 파일 이름과 같은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input 키 제로 스위치 2에 매핑이 되고요. 키 1은 스위치 3에 매핑이 됩니다. 두 개의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에 LED 제로 이건 이제 K LED 제로고 나눗셈 버튼 옆에 있는 LED다. 그 다음에 LED1은 키 LED1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버튼 옆에 있는 LED다. 그 다음에 LED5는 KLED 3가 아니고 KLED2가 되겠죠. 오타입니다. KLED2고 그 다음에 서브 언더바 LED 이렇게 그 뺄셈기 버튼 옆에 있는 뺄셈 버튼 옆에 있는 LED를 OR LED로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LED 언더바 AND는 덧셈 버튼 옆에 있는 LED 회로도 상에서는 KLED3 LED를 AND LED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뭐 동작은 간단해요. 어사인하고 LED 제로에다가는 키 제로를 연결하고요. LED 1에다가는 키 1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LED OR LED에다가는 K 제로, 키 제로, AND 키 1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AND에다가는 키 제로, OR 키 1을 이제 인가를 합니다. 뭐 별로 어려울 내용 없죠. 앞에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뭐 아주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예제로 하드웨어 테스트까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모의 실험 단계인데 사실 뭐 이 정도 회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뭐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실 분들은 본인이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핀 배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리 좀 이 회로도 상에서의 신호 이름과 FPGA 상에서의 그
포트 네임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핀 넘버도 여러분들이 PCB를 직접 설계하신다면 이 핀 넘버에 대한 것도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핀 번호가 먼저 키 제로에다가는 H14, 키 1은 H13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O 스탠다드 입출력 표준은 LV CMOS 33으로 통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로우 볼티지 CMOS 3.3V다. 근데 이제 요즘 디지털 반도체들은 3.3V, 뭐 2.5V, 1.8V, 1.5V, 1.2V 이렇게 다양한 전압 레벨의 그 반도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FPGA는 그것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매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로 합성 단계에서 이 인터페이스 전압을 인터페이스 핀 설정과 함께 각 핀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건 이제 실습 부분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핀 넘버, 그 다음에 전압 인터페이스 전압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각 핀마다. 자, 그래서 RTL 회로도를 보면 키0, 키1이 이제 인풋 버퍼를 거치고, 그 다음에 키0는 LED0에, 키1은 LED1에 직접 연결이 되고, 두 개를 오화한 결과가 AND LED에 전달이 되고, 두 입력을 AND한 결과가 OR LED에 전달이 되겠습니다. 물론 FPGA에 구현하면 회로 합성하고 나면 LED AND 앞에도 출력 버퍼가 LED OR 앞에도 출력 버퍼가 이렇게 삽입이 자동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배선과 보드 테스트 단계는 이제 그 실습 동영상 부분인데 하나의 동영상으로 넣기에는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하나의 동영상으로 구성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실습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예, 텍트 스위치와 LED 표시에 대한 실습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바도2를 미리 띄워놨고요. 프로젝트는 하드웨어 체크라는 이름으로 FPGA는 같은 FPGA로 XC7A15로 해서 이제 제 프로젝트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제가 버튼 앤 LED라고 하는 코드를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코드를 이렇게 미리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뭐 여기까지 타이핑하는 거는 뭐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책 보고 따라오셔도 되고요. 여기 아까 오타 있었죠. KLED 3를 2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할 일이 이제 IO 포트랑 전압 레벨, 인아웃 포트에 대한 전압 레벨 맞추는 건데 신시시스 하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일레버레이티드 디자인을 새로 이렇게 하셔서 일레버레이티드 결과 회로도를 이제 오픈을 하시면 이거 이 비바도2는 2019.2 버전이 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2016.4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2019.2 버전으로 진행할 테니까 2를 최신 버전으로 인스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일레버레이티드 디자인 요 회로도 화면이 나오면 여기 보시면 6 IO port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클릭하십니다. 클릭하시면 이 아래쪽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6개의 핀이 키 0, 키 1,
요게 이제 그 베를로그 HDL 코드에서 설정한 것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인풋, 아웃풋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이제 여기 패키지 핀 번호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O 스탠다드가 디폴트로는 LVCMOS 18로 되어 있는 거를 요거를 LVCMOS 3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LVCMOS 3 전부 다 바꿔요. 동일하게 LVCMOS 3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IO 포트를 아까 우리가 봤던 요 핀 번호에 따라서 키 제로가 H14죠. 그럼 여기다가 찾아서 H14까지 가셔도 되고요. H14 그 다음에 H13 있는데 이걸 그냥 H13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C13 엔터 그 다음에 H16 엔터 그 다음에 C16 엔터 그 다음에 F15 이렇게 엔터 치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인아웃에 대한 전압 설정이 다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신세시스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일괄적으로 저 맨 아래쪽에 보면 그 Generate Bit Stream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Generate Bit Stream을 클릭을 하면 신세시스 임플리멘테이션이 배치 배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진행이 돼서 비트스트림 파일까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프로젝트를 세이브 할 거냐, 세이브 선택하시고 이게 지금 이제 수정한 것들을 그 XDC 파일을 저장을 할 거냐, XDC 파일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버튼 언더바 and led.xdc 근데 제가 이제 xdc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그냥 0번 해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K를 해요. 그러면은 뭐 신세시스가 out of date다. 그냥 업데이트 할 거냐? yes 하시면 이제 이렇게 계속 OK 하세요.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신세시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치우고요. 그럼 이제 신세시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보여드릴 게 동영상으로 보드를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운로드 커넥터를 여기다 연결을 하시고요. 커넥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어댑터 전압을 연결하시고 전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 여기 LED가 보이시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키가 좀 초점이 조금 이쪽 가장자리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이 키 제로가 되겠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키 1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그 나노셈 버튼 옆에 있는 LED가 LED 제로, 이 키 제로랑 매칭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곱셈기 옆에 있는 것이, 곱셈 버튼 옆에 있는 것이 키 1에 대한 LED, 그 다음에 빼셈 버튼 옆에 있는 게 OR LED,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버튼 옆에 있는 게 그 AND LED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이따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실습을 보일 거고요. 아직 지금 그 라우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신세시스랑 조금 다른 게, 신세시스를 하면 얘네들이 그 투인풋 LUT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웃풋 버퍼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예, 이제 임플리멘트 비트 스트림 생성이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오픈 하드웨어 매니저 이거 이제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할 건데, 오픈 하드웨어 매니저 요거랑 여기서 그냥 캔슬 하시고 이 아래 오픈 하드웨어 매니저 요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이걸 캔슬을 하고 여기서 오픈 하드웨어 매니저 보면 오픈 타겟이라고 있어요. 오픈 타겟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할 거냐? 커넥터가 연결이 돼 있고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그 오토 커넥트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XC7A15T 요 디바이스가 이제 보이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프로그램 디바이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그 비트스트림 파일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이제 자이렉 디폴트 그 디렉토리 밑에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설계한 디자인 디렉토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스트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C 드라이브에 FPGA 밑에 이거 밑에 하드웨어 체크 밑에 어디 있냐 하면 하드웨어 체크 언더바 요거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고 언더바 runs 밑에 임플리멘테이션 밑에 보시면 버튼 and led.bit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했던 모듈 이름이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이 비트 파일이 비트스트림 파일이 여기 이제 지정된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 이렇게 하면 보드상에 이렇게 이제 여기도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는 FPGA 모드 포트가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보드가 초기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상 없이 이제 프로그램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보드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동작에서 키 제로를 먼저 눌러볼게요. 키 제로를 누르면 어느 LED가 켜지겠까요? 당연히 이 키 제로에 대한 LED가 켜지고 또 OR에 대한 LED가 켜지겠죠. 예, 이렇게 켜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1을 누르면 키 1이 켜지고 OR LED가 켜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누르면 하나, 둘, 셋, 네 개 다 켜지겠죠. OR AND 다. 예, 네 개가 다 켜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FPGA 보드에 다운로드도 하고 보드 동작까지 시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다음 실습 때 보여드릴 거긴 하겠지만 XTC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중간에 이제 생성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constraint 파일이 하나가 button and led 0.xtc 아까 우리가 생성했던 거예요. 저장했던 거예요. GUI에서 그 핀 설정한 다음에 이 이름으로 XTC 파일이라는 걸 저장을 했었죠. 그럼 생성된 XTC 파일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텍스트 에디터 창이 열리고 보면 set underbar property IO 스탠다드 LV CMOS 33 대괄호 열고 get underbar ports 그 다음에 키 제로 즉 키 제로에 IO 스탠다드 LV CMOS 33이 할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출력 핀들에 대해서 이렇게 3.3V 인터페이스다 라고 하는 것이 1번서부터 6번 라인까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설정한 대로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키 제로서부터 6개의 핀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한
핀 이름들로 이렇게 핀 번호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GUI로 핀 스탠다드 레벨과 이 핀 번호를 할당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요 XDC 파일에 나타나 있는 요 간단한 폼, 끝에 요 그 핀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그리고 핀 번호만 맞춰주면 되는 이것을 텍스트 에디터를 작성을 해서 XDC 파일을 작성을 해서 설계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그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 FPGA 보드에 대한 동영상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동영상 잘 보셨어요? 설계 구상, 착상서부터 해서 설계 사양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드에서의 동작에 대한 개념서부터 해서 FPGA에서는 또 그걸 전압 레벨, 입력, 출력 전압 레벨에 맞춰 볼 때 동작적인 것과 또 회로적인 것 사이에 서로 좀 개념적으로는 좀 반전된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면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FPGA로 구현하는 아주 간단한 스위치 2개와 또 LED를 가지고서 제어하는 것을 통해서 탭 스위치와 LED 표시 이 회로를 통해서 FPGA로 개발하는 거의 모든 플로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제 22강 마무리하겠고요.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이 유튜브 아래에 댓글을 붙여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inform@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한 가지 간단한 예를 가지고서 FPGA 보드로 실습하는 그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판 책의 6.2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습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보신 이 내용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을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 키트 있으신 분들은 실습 키트로 실제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